종이로 끊었던 경우하고 전자로 끊는 경우, 얘는 옛날에 발급을 했죠. 그리고 전자세금 발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제출했던 거예요. 제출. 뭐를 제출했겠습니까?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죠. 이런 것들을 제출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출의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요, 전송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전송으로. 전송을 해서 제출하나 그냥 종이로 제출하나 똑같이 제출한 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저 법에서는 보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대로 전송했다라면 뭐예요? 세금계산서의 5년 보관 의무 및 합계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왜냐? 아니 제출 안 해도 전송이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의무 발급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를 그저 이런 사업자는 반드시 의무 발급하래요. 종이 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법인사업자 끊을 수 있잖아. 끊어라 이거죠. 자, 두 번째 개인사업자는요. 지금 현재 규정은 작년도, 직전연도죠. 직전과세기간 아니에요. 직전과세기간이라면 6개월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년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총 수익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그죠? 그리고 거기에 좀 혹시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합계죠. 겸용사업자 하더라도 일단 너의 매출액이 뭐예요? 2억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뭡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개인사업자가 2억도 안 되면 뭐예요?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영세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웬만하면 끊어 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전자세금계산 끊고 종이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작년도에 3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죠, 올해 7월 1일부터 이때까지 2억 원은 지금 현재 버전이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이전엔 3억이었거든요. 올해 초는. 지금은 뭐예요? 2억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죠. 내년도 이거 왜 이거 못하게 이렇게 쩔어.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뭐예요? 7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개인사업자라도 웬만하면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끝으로 그러니까 발급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여러분들 언제 끊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1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칙은 공급식. 원칙은 공급식입니다. 원칙은 공급식. 특례 규정이 뭐죠? 예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뭡니까?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공급시기. 아까 대원칙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할 때 끊는 게 대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송은 언제 할까요? 발급일에 다음날 되겠습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7월 7일부터 또 7월 7일은 또 뭐야? 예, 그죠? 뭐 한 2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있죠. 한시적으로 뭐야? 이 예전에 그죠? 세액공제 해줬던 것들이 부활됐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부활됐습니다. 예전에 전자세금계산서 그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좀 일반화되니까 안 해주다가 지금 요 금액을 막 하향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걸 지금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올해부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종이로 끊지 않고, 그죠? 3억 원은 올해 법 규정 때문에 올해 지금 걸쳐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는 3억 원까지 왔으니까. 요런 사업자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종이로 끊을 수 있는데 전자로 끊었다면 요런 사람한테 자꾸 뭡니까? 전자로 끊어주기 위해서 푸시하기 위해서 여기 있죠. 한 건당 보통 우리가
우리 빌 365 이사랄지 넥스트빌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전자로 끊어낼 때 보면 한 건당 200원이잖아요. 그 시세를 반영해서 한 건당 200원에 연한도 1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런 있죠. 본 문제 안에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작년도에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죠. 전자로 끊어, 의무 발급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 100건을 끊었다. 100건을 끊었다면, 여러분들은 100건 곱하기 얼마 하겠습니까? 200원이면 2만원 되겠습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뭡니까? 해당 부가치세 신고서 있죠? 신고서에 딱 펼쳐놓고, 거기에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밑에 칸에 보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2만 원을 넣어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안 넣으면 말고, 그죠? 이렇게 내년부터는 올해는 좀 안 넣을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있다는 거 보시고 자리는 한번 봐드릴게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보입니까? 여기 2만 원 만약에 쳤다. 이렇게 하면 뭐야 좀 미치겠네. 이 자리 보입니까? 그죠? 여기 안 보이나? 여기 보세요. 뭐야? 여기 보이죠, 그죠? 전자신고 세금공제 밑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세금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가 이렇게 예상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죠? 건당 200원에서 그 금액에서 딱 넣어주면 1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죠? 그런 게 혹시 유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만원, 이렇게. 어떤 것들, 여기에 있는 규정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볼게요. 매입자 발행은, 그죠?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끊는 거죠. 그런데, 그죠? 매출자가 뭡니까? 부도랄지, 폐업, 계약 해제 등에 따라 뭡니까?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세금을 부담했지만 그에 따라 매입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 사유가 해당이 되면요. 그죠? 매입자도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금액이 작으면 안 되고요. 해당 건별 거래 대가가,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뭡니까?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런 사유에 해당해서 매입자가 끊어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다. 그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본 적 있습니까? 연수 씨 본 적 없죠? 저도 본 적 없어요. 그죠? 그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죠? 세금 계산서의 발행은 매출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한번 볼게요. 세금계산서는 도대체 언제 발급해서 교부하냐 이거죠. 당연히 공급시기지 뭐. 하지만 특례 규정에 따라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대가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한 날짜로 작성한 일자 있죠. 그 날짜를 공급시키러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필요적 기재사항이 바로 작성일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발급 특례 규정이 있어요. 발급 특례라는 거는 공급 시기에 하면 되는데 전에 하는 거, 후에 하는 거. 발급 요때 하면 되는데 왜 전에 하고 후에 하느냐 이거죠. 그걸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발급 특례 규정은요, 공급 시기 전에 하는 거는 여기 전에 있는 전에 하는 거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요, 공급 시기 전에 돈 받았어요. 110만 원 받았어요. 그럼 110만 원 내에서 끊어주면 돼요. 근데 220을 끊어달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돈 받고 끊어주든지 최소한 뭐야? 끊어주고 며칠 내?
7일 내에 대가를 수령하는 분까지를 인정하겠다. 그죠? 여기 바로 선세금 계산서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급시에 끊는 거 아니잖아. 전에 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날짜를 공급시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성 일자가 나오는 거다. 그럼 공급시기 후에 끊는 거다. 공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왜 끊냐 이거지. 세금 계산서 날짜를 뭡니까? 그 날짜로 하면 되지. 공급식으로 하면 되지. 왜 뒤에 하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요 세 개는요. 첫 번째는 실무적, 이건 실무적 관행을 인정해 주는 거고, 얘는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무 잘 안 쓰고,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두 번째 나타납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첫 번째가 바로 내국시용장의 사후 발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확인분이 되는데, 한번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1, 2, 3을 여기 1번, 2번, 3번 요거 이렇게 지금 제가 밑에다가 해놓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있죠. 어떤 거래처와 거래할 때 건별로 거래하기보다는 고정적 거래처는 장부거래, 즉 월 단위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는 10대 자동차가 있고 주유소가 앞에, 회사 앞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매일 한 번씩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는다면 하루에 10장, 1년이면요 365일. 그러면 토탈 한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건수가 3,650장이 되겠죠. 나도 할 짓이 아니고 너도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장부거래 하죠. 그래서 장부거래에서 한 달치 몰아가지고 끊어내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를 1월 1일이면 1월 1일에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언제 끊는 거예요? 모았다가 1월 말일자로 끊고, 교부는요 2월 10일까지니까 2월 10일까지 교부한다라면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 공급 시기 안 했더라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죠?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있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보통 2월 월초가 되면 등기로 있죠. 세금 계산서가 오죠. 한 달치에서 등기로 막 이제 와요. 그러면 등기 보고 결제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일정한 계약 기간인데요. 얘는 별로 안 써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면 2월 20일, 2월 21일 이런 거래도 뭡니까? 계약의 마지막 날짜로 끊어내고 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인정한다는데 그닥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에는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요거잖아요. 해볼게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확인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거래 날짜는 4월 20일이었어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어요. 그죠? 교부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열흘 있다 보니까 내가 끊어준 있죠.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으니까 뭐 세액이랄지 공급가액일지 뭐 이런 게 잘못됐다 하면 고쳐가지고 새로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죠. 전자적 형태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클릭하는 순간, 그죠? 이 강을 건넜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올 수 없더라, 이거죠. 옛날에는 종이로 끊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요. 서로 파기합시다 하면 잡아채면 그걸로 있죠.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요. 이 전송이 되다 보니까, 그죠? 국세청에, 그죠? 거래가 통보가 된 상태니까 그 거래의 변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그죠? 법률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의 실무가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 날 확인했다. 그러면 새로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날짜를 언제로 끊느냐, 그죠? 날짜 언제 끊습니까? 원날짜로 끊어요. 원날짜 4월 20일자로 뭡니까? 그죠? 그 날짜로 소급해서 끊어주고 교부는 10일까지 한 달 하면 인정한다. 여러분은 두 개를 배웠는데요. 뭐냐면 내국시용장에 사후 발급도 원날짜로 끊어내죠. 얘도 원날짜로 끊어내는 거. 그리고 이중 발급 요 세 개가 뭐야? 두 개 발급했다면 하나를 마이너스 해야 되죠. 요 세 개가 원날짜로 끊는 거. 여기 이제 사유가 딱 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원날짜로 한 거, 날짜를 좀.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떤 거냐면 위탁 판매와 위탁 매입이 있죠. 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위탁 판매 볼까요? 내가 수탁자예요. 위탁자의 그죠? 계약 조건에 따라 내가 팔아줘요. 그럼 팔아줄 때 세금계산 끊어야 되죠. 누구 명의로 끊습니까? 내 명의로 끊습니까? 수탁자? 아니에요. 물건을 판 주체는 누구죠? 위탁자. 세금계산서에 있죠. 빨간색의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위탁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탁 매입은 먼저 볼게요. 내가 지금 있죠. 이케아에 갈 일이 이케아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케아에 물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부름 시켜요. 조금 위탁 내가 대신해서 매입을 해주세요. 심부름 값 줄일 테니까. 그러면 나는 위탁 매입자고 수탁 매입자는 뭐예요? 내 명을 심부름 받아가 이케아 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있죠. 심부름 한 물건을 샀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명의로 받습니까? 수탁자로? 아니에요. 물건을 산 사람은 누구죠? 위탁자죠. 그죠?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팔든 사든 누구의 명의다? 전부 다 위탁자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요거를 수탁자로 한다라고 해서 오답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이걸걸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좀 부가치세법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거 볼게요. 자, 참고로 이중발급, 밑에서 배울게요. 이중발급은, 그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세금계산서를 끊어낸 걸 얘기합니다. 흔히들 있죠? 하나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원 날짜잖아요. 당초 발급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마이너스 날려줘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그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요,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죠. 2억 원 법인사업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도 해야 되죠. 발급한 경우에는 전송, 그 다음날. 맞고요.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위탁 매입을 했다면, 수탁자를 공급받는 조로 있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까? 안 해요.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 위탁한 사람이 실제, 그죠? 그 물건의 주인이니까 그 사람이 명의로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우리 세무 2급, 1급에서 좋아하는 경우야. 세무 1급에서 되게 좋아하는, 있죠. 세무 1급을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 되게 중요한. 그리고 회계처리 있잖아요. 매입 매출 전폐도 좋아하고요. 이론 문제도 잘 나오고요. 되게 논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은 3개를 다 했어요. 반을 다 했다. 그죠?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 법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을 한다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어야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데 뭔 수정을 해? 신고를 안 했는데 웬 수정신고? 무신고지. 그죠? 수정신고는 뭐죠? 내가 신고하고 기준고가 있고 그 고치는 신고가 수정신고 아니겠습니까? 수정세금계산서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걸 고치는 계산서가 뭐예요? 세금계산서가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사유는 뭐, 그죠? 이렇게 그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6가지를 하나, 둘, 셋 했고 5, 이거 6개, 666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6가지 사유인데 666 했습니다. 그 6가지 사유가 뭐냐면 환입 반품을 받거나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거나 계약 해지를 한다면요. 사유가 되고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내국시용장이랄지 구매 확인서의 사후 발급분은 뭐야? 원날짜로 똔똔을 쳐줘야 되죠. 당초 내용대로 해야 되죠. 이중 발급도 마찬가지죠. 2개니까 하나를 많이 쳐줘야 되니까 그 날짜로 쳐야 되고 여기 뭐죠? 방금 배웠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록되어 가지고 사고 확인돼서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 보낼 때 그 날짜로 해야 되죠. 이거 3개가 뭡니까? 전부 다 세금계산 필요적. 세율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까? 세율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뭐야? 세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 면세 발급이 아닌데 그랬다. 그럼 이거는 공급가액이 세율이랄지 세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은 묶음이고, 그리고 요 세 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초 날짜로 수정세금 계산서에 날짜를 적어야 되고, 요 세 개는 뭐야? 그 해당 있죠. 행위가 일어난 발생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환입을 했다면 반품일을, 공급가격에 점감사유가 발생했다면 점감사유 발생일을, 계약 해지했다면요,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세 개 빼놓고는 뭐야? 세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발생일자로 한다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요, 구체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있죠, 과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